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도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이주 기간을 정해놓고 이주를 시행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이주가 완료되지 않고 이주가 지연되면 조합원들은 얼마나 손해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주 지연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이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는지를 계산례를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24년 동안 제가 경험한 지식과 그걸 가지고 하려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 항목, 이주가 8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완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연이 되면 어떤 것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이주가 늦어지게 되면 철거가 늦어지게 되고, 철거가 늦어지게 되면 착공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를 해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공사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100%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이 지연됨으로 자꾸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고 공사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합원들이 이주 완료 끝나고 철거하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야 되니까 집에 나가기 위한 전세금을 보통 빌려줘요. 그걸 이제 이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주비, 그러니까 시공사가 보통 사업 제안서를 할 적에 이 조합의 경우는 기본 이주비를 얼만큼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기본 이주비에 대한 진흥비용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이주비. 야, 시공사에서 이 정도 금액을 주지만 우리는 이 돈 가지고 주비에 전세 못 얻어. 그리고 지원 같은 경우는 더 줘. 워낙 전세금이 올라가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추가 이주비를 있어야만 지금 살고 있는 평수만큼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되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추가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도 증가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때까지의 기투입한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도 증가가 돼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따라 가지고 일부는 시공사가 부담할 수도 있지만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사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조합원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착공기간 지연에 따른, 그러니까 착공 시점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보통 착공 지연 기간 곱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정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죠? 소비자 물가가 만약 연 3%를 상승한다고 하면 1개월마다 12분의 3%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평당 공사 금액이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계산해 보면 1만 원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건 평당 공사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40평짜리일 경우는 40만 원을 매월 손해를 보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인데, 그 다음에 이게 공사계약서상 시공사가 보통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계약서를 보시면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못할 경우는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도 중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주비에 대해서 만약에 1인당 2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만약에 4%다 아니면 3%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4%를 가정할 경우에 1개월당 66만 원 정도가 손해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억 가지고 택도 없다. 최소한 2억 원은 더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중간에 집을 얻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주로 조합원들이 거의 100% 부담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개월당 66만 원씩 손해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기투입된 사업비가 만약에 300억 원이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500명이다. 그러면 조합원 1인당 6천만 원 정도의 기투입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투입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공사계약서를 보면 은행 연체율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월 90만 원씩 손해요. 이게 3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들지만
보통 2주 기간 내 이주가 완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체로 매기겠다고 공사계약서에 보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손해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1개월당 총 손해액이 얼마냐? 앞에 말씀드린 40만 원, 66만 원 기본 이주비, 추가 이주비, 그 다음에 90만 원. 어떻습니까? 이건 평당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고 40평 기준은 90만 원. 이 사업 투입비로 하면 1개월당 262만 원이 돼요. 그리고 이게 500명 조합일 경우는 1개월당 13억 원씩, 1000명인 경우는 26억 원, 2000명인 경우는 52억 원. 물론 이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조합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상당한 금액이 매달 손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주 소송을 미리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럴 경우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제때 이주 안 가면 이만큼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만 됩니다. 자, 제5강좌 있고 교재가 나중에 출간되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동영상 강의 수료증 100% 수강하면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5번째 강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